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홍강철이가 북에 있을 때에 9점을 넘긴 문제로 조금 시끄러웠죠. 홍강철이는 자기 큰아버지, 이제 고모, 이런 분들이 6.25 때 이민군으로 참전을 했고, 북한 정권을 세우는데 공헌을 한 가족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지 맨 이의 큰아버지 한문이 서북청년단의 행동대장으로 활동을 해서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서 홍감철이가 군 생활을 했을 적에 우연하게 그 기록을 보고 나서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까지만 군복무를 하고 더 이상은 못 올라가겠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북한 정권에 반감을 사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꼈고, 그때부터 많은 반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탈북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는데,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고는 무관했어요. 근데 홍강철만은 유일하게 정치화돼 있었던 사람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길선, 평양만사 김길선 기자님도 북에 있을 적에 성애린 이 얘기를 해서 하나받았던 사람이었지 정치적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남쪽에 와서 정치적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치 인물이 됐는데, 그러나 홍강철만은 유일하게 북에 있을 때부터 정치 인물이 돼 있던 사람입니다. 유일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물급이 뭐 황장엽이나 김덕홍이나 이런 분들은 저는 안 만나봤으니까 그건 모르고요. 그 밖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고, 여기 와서 이제 너희들은 거기에서 신에 당하는 거야,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정치화가 된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강철이는 여기 오기도 전에, 태국 들어오기 전에 라오스에서 간첩으로 신고돼서 여기 와서 줄곧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감옥 생활을 1년, 조사까지 1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밟아보지도 못하고 간첩이 된 거죠. 물론 무죄 받고 나왔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여기 와서 살다가 언니 수상한 일을 해서 간첩으로 올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오기도 전에 간첩이 됐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도 불구하고 홍강철이는 여기 와서 줄곧 시내 방송에서 지피지기는 필승불패라는 말을 줄곧 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찬양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이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오해를 합니다. 김일성 석,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홍강철이 이 얘기를 그런 용어를 쓰면은 원침으로 오해를 해요. 얼마 전에 폼페이오 회고로 보도를 접했을 적에 우리가 언론 매체에서 얘기한 거 봤죠.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아나운서도 그러고 뭐 패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홍강철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존칭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얘기는 존칭어도 아니고 평범한 이 얘기입니다. 평범한 말이에요. 왈가왈부에서 방송을 했을 적에 홍강철이는 절대 임자를 안 붙였습니다. 김현진 씨는 가끔가다 뭐 수령님, 장군님,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있기는 한데, 홍강철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김일성 주석,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는 말했어요. 이게 존칭어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존칭어로 알고 빨갱이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피지기면 필승부패라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 줄 테니 싸워서 이기자 이 뜻이 있는 거거든요. 저걸 알고 나를 하는데 왜 집니까? 몰랐을 때 지는 거죠. 심지어는 홍강철이 이렇게 말했어요. 홍강철이 집에 그게 이제 애들이 둘이 있는데 애들을 데리고 오려고 설득을 시켰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딸이 엄마와 조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만 살아라 이랬다는 거죠. 홍광철이는. 그러면서 작년에 이런 방송도 합니다. 홍광철이. 우리 딸이 인민군에 입대한다고 합니다. 전쟁 나면 나는 우리 딸과 총을 겨누고 싸워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홍광철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전쟁 나면 우리 국군에 입대해갔다는 얘기 아니야?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홍광철이는. 근데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뭐 빨갱이니 정북이니 말귀를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협력하셔도 잘 알아듣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홍광철이는 사실 내가 봤을 적에 북한 정권에다가 굉장히 반감을 샀던 인물입니다. 또 홍광철이는 북한 정권에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여기 와서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동생들이 있어요. 근데 동생들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고위부에 끌려가서 조사받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고위부에서는 자기네들 행위가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끌려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여기에 사실 독이 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막말까지는 안 했어요. 홍광철이 억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구조물 북에 있을 때 넘어뜨린 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 그중에 이적이라고 하시는 분이 같이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이분이 아주 악담을 해도 엄청난 악담을 했던데 다른 분도 아니고 개신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외국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개신교는 제가 알기로는 성당의 성모상도 우상숭배라고 대책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믿는 예수상도 우상숭배라고 배척을 합니다. 그런 개신교 목사님이 홍광철이 북에 있을 때 거의 김일성 태양상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을 넘겼다고 해서 뭐 반역자니 변절자니 배신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확히 말해서 홍광철이는 변절자도 아니고 배신자도 아니고 북에 있을 때 불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충성을 자기 집안이 북의 정권에 대해서 충성을 했는데 돌아온 거는 자기보다 한참 뒤떨어진 애들이 앞에가 있고 말하자면 차별을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한 불만이 북에서 있을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나라는 망해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한 적은 있어요. 일선 누나는 아무리 김일성 적석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한쪽 정치 시계로 봐서는 누나는 11시에 있고 홍광철에는 모든 사람들이 빨갱이니 뭐 정북이니 아무리 떠들어 봐야 1시에가 있더라. 왜 11시에가 있냐, 홍광철은 왜 1시에가 있냐라고 얘기한 건 김일성 기자님의 그 김일성 가계에 대한 공격은 일종의 독재 타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얘기는 남쪽의 민주 세력이 독재 타도를 외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홍광철이는 북한 정권의 아예 말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는 필승불패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제 말을 듣고 일선 누나 조금 섭섭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김일성 기자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분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뭔고니 요 앞에 2년 전에 있었던 총선 때 그 누나는 보수당, 진보당에 이르기까지 영입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거절했어요. 나는 여기 온 지 20년이지만은 또 여기 절반도 모른다. 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 누나를 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광철이도 제가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를 시키고 홍광철이 말을 거분거분 들어보세요. 저하고 술 먹으면서 주로 정치 그런 현안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탈북민들 유튜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홍광철이. 저 거짓말 한 거 보면은 맨 북한에서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홍광철이가 북한 유튜브 이제 탈북민 유튜브를 굉장히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 마측에 그냥 충성하고 있는 이 애국자들한테 네가 뭔데 이 빨갱이주의에 네가 뭔데 비판을 해 이런 식의 이제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들어보세요. 홍각진의 말을 정확히 들어보세요. 국뽕 이주의 사탕 발림 이 얘기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적 얘기입니다. 정 얘기. 좀만만 꺼내갖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이룰 게 하나 없어요. 진실들 있는 그대로 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거기 대비하고 남북 간에 혹시 모를 전쟁이 나서는 안 되지만 전쟁이 나설 적에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기는 거지. 국뽕위주의 말만 듣다가 그거 아닌데 그때 이미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후연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리 깨우치고 알 건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게 홍명철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탈북 유튜브를 보지 말란 게 아니고 보시되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내가 홍강철이한테 조금 북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얘기를 좀 자제를 해. 그래도 홍강철이는 정확히 알려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아셨으면 합니다. 홍강철이 이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은 사실 핵심적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